다음은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5번째 기사입니다. 갱신권 아껴야 돼. 전셋값 2배 오르 좋다. 좋다는 예, 세입자, 세종 세입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2법, 3법 중에서 2법이 지금 실행 중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달부터 시장 갖춰준 다음부터 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셋값을 5% 이내만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나 갱신권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딱 한 번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 중에서 지금 1년 새 40%가 급등한 데다가 향후에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입자들은 일부러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2년 뒤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리하게 적용한 것들이 맞죠.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굉장히 눈치 싸움일 텐데, 그래서 지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 쓸 것인지를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세종시에서는 이제 임대료 증액 상한제는 5%를 초과하는 전세 계약이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어차피 임차인들이 오케이 하게 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들도 지금 2년 더 계약을 연장하는 그 권리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갱신권을 쓰지 않은 사례가 세종시에 유독 많은 이유가 있죠. 세종시의 매수 가격과 전셋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각종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세종 전셋값이 지난 1년간 39%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격도 40% 정도 급등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세종시에 부산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전과 비교해서 전셋값이 급등한 만큼 전셋값 증액을 5% 이내로 하면은 당장 유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세종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을 생각한다면 갱신권을 남겨두고 집주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살짝 올리고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계약할 때 그때 아끼겠다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면 더 올라가. 이것만 보더라도 세종시의 전셋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임차인들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들.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보다요, 세종의 전셋값이 쌉니다. 왜 쌌을까요? 입주 물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싸게 이렇게 좀 공급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올려주는 것들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봤을 때 한 4년 정도는 충분히 더 살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요것들 한번 눈치 싸움 하는 것들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할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사입니다. 6번째 기사고요. 재개발에 갭 투자도 가능하다. 40년 넘은 다세대 연립 풍선 효과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세대 연립 거래가 늘어나서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없죠. 평균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이외의 모든 상품들은 규제가 좀 덜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가격적인 요건들하고 그다음에 또 규모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40년 이상이 지난 다세대 연립을 찾고 있는데 거기 실거주할 목적은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이제 재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는 지역들,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 왜냐면 서울에 공공 재개발이든 어떤 것들인지 간에 아무래도 계속 정비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좀 조금이라도 그 재개발 호재가 있을 것 같은 단지들을 사전에 좀 들어가는 것들이 쌀 때, 그래서 이제 40년 이상 된 구축 다세대 연립 매매는 어디가 제일 많았나 봤더니 중랑구 면목동이 제일 많았고요. 지난 올해. 그리고 이제 마포구 망원동, 그다음에 서대문구 홍제동, 은평구 불광동,
관악구 신림동, 중랑구 묵동, 실질적으로 시세가 좀 저렴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다세대 빌라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를 덜 받는 이 규모적인 측면들, 가격적인 측면들에서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좀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40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인데, 이런 주택들을 지금 봤더니 올해 평균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일 텐데요. 이건 아마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것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 연립이들이 있죠. 네. 가장 높은 매매가가 나온 곳은 서초구에 지어진 연립주택일 텐데 23억이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죠.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겠죠. 네. 아무튼 지금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제적인 세계적인 혜택들이 없어서 투자하기를 주저하지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손해볼 곳들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묻어두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금적인 부담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전세 대출을 통해서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죠.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규제 지역에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이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쫙 있을 텐데, 그런 제도들의 모든 조합들을 했을 때 대출이 나오면서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을 해급 규제가 심하지 않은 걸 찾았을 때 요 틈새 상품으로서의 다세대 빌라를 지금 많이 사고 있다,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을 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파트 갭 투자 많이 하는 시기에는요, 거들떠도 안 보던 상품이었는데 지금 원체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전 상품들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들을 정보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뉴스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 기사고요. 추석 이후 부동산 이제 시리즈를 지금 조선일보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호남 지역 얘기가 나와서 한번 좀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기사를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기 거친 광주, 그리고 이제 여수, 순천 주목해야라는 지금 제목일 텐데요. 지금 이제 이 기사를 아마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의 세금이 강화한 7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이 한 차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안정세, 조정세로 접어든 듯 하지만,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에 혼란이 나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좀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추석 연휴에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죠. 본격적인 이사철이 언제죠?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집을 사서 이제 12월달, 1월달, 2월달에 이사를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뭐 실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기사에 소개해드릴 지역들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의 대장은 광주고요. 전북에서는 이제 그 전주가 대장이고, 네,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여수, 순천, 목포가 대장일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일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호남 지역이 꽤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칼럼을 늘 써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격이라는 카테고리에 매주 시황을 말씀드리는데 전국 시황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 좋을 텐데, 뭐냐면은 이제 지금 대기 수요가 있는 곳은 오르고,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기 수요가 또 많은 지역들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요, 무조건 올라가는 지역보다는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맞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올라가는 지역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좀 전북 한번 볼까요?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주, 완산구, 덕진구가 있는 전주가 대장 지역이고요. 익산, 군산이 있고, 전남에서는 목포, 순천, 광양, 여수가 있고요. 광주, 광양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주,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 조정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여기 이제 광주가 여기 있죠? 지금 지난 거의 6개월, 9개월 동안에는 마이너스가 많았죠. 오른 적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보합세 시장이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북도, 전라남도에서도 약간 이런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풀린 지역들 보면은 지금 목포가 좀 조정되고 있고요. 여기 좀 노란색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오른 지역들이죠. 그래서 순천, 광양, 여수가 조금 올라간 지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주도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은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거래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주도, 전주도, 전남도, 그러니까 광주도, 전북도, 전남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이제 뭐 중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전국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다른 쪽에 집이 있는 경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도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들,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예, 그런 지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칼럼도 있지만 제 책 있죠. 여기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하고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의 지방 얘기들은 정말 제가 꽉꽉 눌러서 구체적인 아파트까지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꽉 꼭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10월부터는요, 시장이 이제 실거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철 수요로 이제 집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학군지라고 하든지 출퇴근이 좀 편리한 지역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10월 1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유튜브 멤버십에서 제가 특강할 테니까요.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월간 파쇼는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보내드렸으니까 미리 좀 보시면서 감을 익혀두시고요. 그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Q&A까지 받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하면요. 현재 지금 스마트 튜브 이제 부동산 조사 연구소에서는 이런 지금 경제 경영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런 강의 플랫폼을 좀 하나 또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상식을 높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좀 경제 경영 상식들을 알려드리는 중요한 좀 알기 쉬운 강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변에 워낙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빠쇼의 세상답사에 출연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출연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될 만한 분들,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제가 강의를 좀 주최를 할 테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환절기고요. 이제 좀 날씨가 좀 살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타임이기 때문에 건강 챙기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빠쇼의 세상 답사기에서 소개해드린 책들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책 소개도 하고 부동산 소개도 하고 경제 소개도 하고 좋은 분들 소개도 하고 아무튼 소개들 많이 하면서 또 제가 또 연구한 것들 발표하면서 그렇게 또 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제가 블로그 에다가 칼럼을 쓰지만 유튜브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1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유튜버가 된 기념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요, 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칼럼으로 쓸 수도 있지만 동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높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영상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시간이 종합 아파트일 텐데 한국에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이제 한국의 패션과 함께하는 아파트 역사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